이번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KT 무단결제 사고가 뒤따르면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엔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해킹 범죄라 그 우려가 더 큰데요. 잇따라 해킹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, 또 우리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일단 지난 SK텔레콤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엔 KT에서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. 네, 그 소액 결제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. 최근에 그 KT 일부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액 결제 어떤 피해를 대규모로 발생이 돼서 최근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. 그 KT 발표에 의하면 원인이 이 불법 최소형 기지국에 의한 특히 뭐 핀토셀이라는 그런 장비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보안성이 상당히 취약해서 거기서 그 해킹이 됐고 그 해킹된 자료를 가지고 그 소액 결제에 악용한 이런 사례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피해는 한 278건에 한 1억 7천여만 원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무선 전파를 잡아서 그 무선 전파 안에 있는 IMSI라든가 이게 국제 표준 인증 그 가입자 정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정보와 그 기기 정보 IMEI라고 하는 이런 기기 정보를 악용해 가지고 발생한 사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방금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 초소형 기지국인 펜토셀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펜토셀이 뭔지 일단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 이동식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서 KT에만 해킹이 발생했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펜토셀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음영 지역 그래서 그 통화의 품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이 실질적으로 속도가 느리다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SK 같은 경우에는 한 7천여 대가 지금 현재 전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는 그 2만 5천 대, 근데 이제 KT가 15만 대 이상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그렇게 많이 이제 그 활용이 되다 보니까 관리에 좀 한계, 뭐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이게 종단 간에 암호화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약간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SKT라든가 LG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암호화된 자료를 받아서 그 펜토셀에서 바로 이 메인 중계기까지 바로 보내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된 자료를 받으면 이게 복호화가 됩니다. 펜토셀 안에서. 그러다 보니까 그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 직접적으로 침투해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유령 그 초소형 기지국을 만들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무선 전파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그 기기 정보라든가 가입자 인증 정보 이런 부분을 탈취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네, 펜토셀이 이제 반경 10m 내외 통신 품질 개선 장치인데 KT와 SK텔레콤, LG U+ 이 기술의 구조적 차이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기존 펜토셀이 해킹이 됐다면 SKT 사태보다 더 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특히 과기부에서 추가 해킹을 막기 위해서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수 차단 대책도 내놨다고 합니다.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요? 일단은 이제 불법 그 초소형 기지국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차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로 만약 올라오더라도 그게 어떤 보안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전하지 않으면 조치를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지거든요. 특히 이제 신규 그 초소형 기지국의 어떤 이 가입이라든가 뭐 거기를 통해서 무선 전파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임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. 다만 그 기존에 아까 KT 같은 경우 15만 대 이상 운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거기서 만약 보안이 취약해가지고 다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단기간에 어떤 신규 그 초소형 기지국의 어떤 설치라든가 가입 이런 부분을 차단해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향후에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펜토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서 외부의 어떤 이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지 보안이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. 네,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SK와 또 KT의 해킹 사고의 공통점과 차이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 네, 우리가 그 SKT 사고가 이제 4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KT가 또다시 이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? 근데
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제 IMSI라든가 IMEA라든가 어떤 가입자 식별 정보라든가 기기 정보가 누출된 건 똑같습니다. 근데 방법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. 네. 그 해커들이 직접적으로 SKT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메인 서버에 HS 서버라고 홈 가입자 서버라고 하는데 그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데이터를 유심칩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탈취했던 반면 이건 이제 외부에서 그 본체로 가는 무선 전파를 갖다 탈취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해가지고 탈취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개인 정보가 탈취되는 건 맞지만 방법상에서 서로 차이가 좀 엄연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특히 SKT는 지금 탈취는 됐지만 아직까지 부정사용으로 직접적으로 그 연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사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뭐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둘 다 상당히 심각하지만 그 피부로 와닿는 것은 KT가 더 피부에 훨씬 더 많이 와닿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런데 KT의 소액 결제 이 사고가 내부 개발자나 협력사 직원의 소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런 의구심이 제기된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아무래도 이제 펜터셀이라는 전문적인 장비잖아요. 그리고 또 이 KT 발표에 의하면 이 지금 그 불법 그 초소형 기지국이 과거에도 접속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도 접속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군가 이 기기라든가 이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.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있어서 외부인이 이런 KT 내부망에 접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뭐 직접적인 내부자라든가 아니면 이해 관계인의 어떤 이 직접적인 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통신사 해킹 문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 자체에 대한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보안 체계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통신 인프라는 상당히 중요한데요. 이 통신 인프라가 또 이 중요한 만큼 취약점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내포되고 있습니다. 특히 그 통신 3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펜터셀을 같이 그 똑같은 동일한 그 장비를 계속 같이 쓴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. 물론 뭐 제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운영이라든가 그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만약 해킹돼서 뚫린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? 이 개인정보가 탈취가 당하면 이 금융의 어떤 피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의 어떤 통신 인프라망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보일 수뿐이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도 좀 보안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또 화이트 해커가 좀 막아주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본 이용자들이 해킹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반 이용자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일단은 해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. 왜냐하면 네. 지금도 뭐 자기 본의 아니게 외부에서 무선 전파를 가르쳐서 갖고 가니까 상당히 그런데 일단은 이제 소액 결제 부분을 이제 악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액 결제 한도를 이제 0원으로 좀 낮추고 아예 이제 안 쓰겠다고 의사표시하는 게 기기에서 이제 몇 가지 버튼만 누르면 가능하거든요.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 소액 결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소액 결제를 할 때 인증 체계를 단순하게 뭐 아이디, 패스워드 이 정도만 가지 마시고 자기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OTP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인증 체계를 좀 강화하는 멀티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그 이상거래라든가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그 통신사라든가 수사기관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개인 차원에서는 멀티 인증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고 또 만약 피해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KT의 신종 해킹 범죄와 관련해서 그 대책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